매일 따뜻한 밥 차려라. 며느리 쫓아낸 시아버지, 죽기 직전. 이 사람에게 500억 넘기고 숨지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 저녀는 아버지 버리고 도망갔던 여자라고요. 핏줄인 나를 두고 어떻게 유산을 저 여자한테 다 줍니까?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가 영정사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유언장에 지목된 상복조차 입지 못한 허름한 차림의 한 여인은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로펌 대표였던 70대, 평생 3번의 결혼을 하고 며느리마저 독하게 쫓아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가 남긴 유산은 무려 500억 원. 그 막대한 유산이 가족이 아닌 20년 전 헤어진 두 번째 아내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름 돋는 진실이 담긴 USB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으며 남의 가정사를 판결해 주느라 정작 제 인생은 돌보지 못했던, 이제는 고인이 된 김영우 변호사의 삶을 대신 전하게 된 작가입니다. 김 변호사의 인생은 화려했지만 비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아들 민재를 낳고 산후조리 중 세상을 떠났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한 두 번째 아내 수진 씨는 어린 민재를 친자식처럼 키우려 했으나 사춘기 아들의 극심한 반항과 김 변호사의 무심함 때문에 상처만 입고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 김 변호사는 젊고 화려한 세 번째 아내 미숙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오직 그의 돈만을 보고 접근한 여자였죠. 세월이 흘러 아들 민재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며느리에게 지독하리만치 가혹했습니다. 어디서 찬밥을 내와? 아침에는 무조건 갓 지은 밥에 7첩 반상 차려오라고 했지.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로펌 며느리 타이틀 달았으면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김 변호사는 매일 새벽 5시에 며느리를 깨워 갓 지은 밥과 효도를 강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엎기 일쑤였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아들 민재는 아버지 등살에 못 살겠다며 지은 씨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독한 노인네, 며느리 잡아먹더니 아들 이혼까지 시키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에게 천벌이라도 내린 걸까요? 그는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토록 돈을 밝히던 세 번째 아내 미숙은 병수발은 질색이다라며 위자료를 챙겨 짐을 쌌고, 하나뿐인 아들 민재마저 아버지 성격 받아줄 사람 없다며 병원에 그를 방치한 채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법조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욕창이 생겨 몸이 썩어 들어가고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가던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 헤어진 두 번째 아내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김 변호사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앙상해진 그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꺼져가는 목소리로 수진 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했고, 그로부터 3일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김 변호사의 전담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냄새 맡고 찾아온 아들 민재와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세 번째 아내 미숙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나 김영우는 보유한 현금 50억, 강남 빌딩 2채, 주식 등 총 500억 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전처인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장례식장은 뒤집어졌습니다. 아들 민재는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쓴 거라고. 저 여자가 꼬드긴 거야. 라며 난동을 부렸고, 미숙은 내가 법적 배우자인데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야.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하던 수진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우 씨가 당신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죽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서 남긴 증거예요. 재생 버튼이 눌리자
장례식장 스피커를 통해 김 변호사의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CCTV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민재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사무치게 부끄럽다. 그리고 미숙이 너, 내 약에 손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민재는 심각한 도박 중독의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민재는 며느리 지은 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도박을 하고 있었고 툭하면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김 변호사는 며느리를 구출하기 위해 일부러 시집살이라는 악역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혀야만 착해 빠진 며느리가 죄책감 없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며느리 몰래 10억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며 이 돈 가지고 멀리 떠나서 새 출발해라. 절대 내 아들 놈한테 알리지 말고라고 당부했던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병실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와 세 번째 아내 미숙이 혼수 상태인 척 누워있는 김 변호사 옆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언제 뒤져? 진통제 좀 줄여봐. 고통스러워야 빨리 가지. 오빠 유언장 금고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 영감탱이 죽기 전에 지장부터 찍어야 해. 심지어 미숙은 김 변호사의 링거줄을 조작하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화질 CCTV에 녹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조작이야. 민재가 소리쳤지만 수진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과 녹취록 이미 경찰과 검찰에 넘어갔어. 당신들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해. 아니, 존속살해 미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들 민재와 세 번째 아내 미숙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밑바닥을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치밀한 증거 덕분에 그들은 상속은커녕 법의 심판대 앞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수진 씨는 김 변호사의 유산 500억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김 변호사의 마지막 유지에 따라 유산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쉼터 건립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단 한 푼도 자신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기부 행사장에 몰래 찾아온 이제는 얼굴이 훨씬 편안해진 전 며느리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아가, 영호 씨가 너한테는 꼭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단다. 수진 씨는 김 변호사가 지은 씨 앞으로 따로 남겨둔 아들 민재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기금 증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악한 아들과 탐욕스러운 아내를 응징하고 죄 없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을 완성해준 진정한 사랑, 수진 씨. 김 변호사는 비록 병원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지만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권선징악입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김 변호사의 마지막 계획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